굳이 비싼 디켄팅 장비를 사서 이렇게 부으면 와인이 더 맛있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보고 맞고 마시고, 보 맞고 기억하세요.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프랑스의 유명 소설가이자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한 말입니다. 원샷 문화, 소주, 소맥, 대중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술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죠. 와인은 너무 복잡합니다. 음료 자체가 너무 어렵고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번 영상에서는 초급자분들이 와인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초심자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왜 디켄팅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디켄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와인에 침전물을 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와인이 숙성이 되면 와인 병 밑에는 침전물이 계속 생겨요. 이걸 전문용어로 주석산이라고 합니다. 포도즙에서 나오는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인데, 이거를 걸러내고 깔끔한 와인으로 서빙하기 위해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그렇게 소믈리에 분들이 많이 하시죠. 주석산을 먹어도 인체에 해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함이죠. 그럼 와인이 산소와 접촉을 해서 맛이 좋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거를 바로 에어레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에어레이팅과 디켄팅은 다른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와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따르면은 자동적으로 공기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디켄팅한다 같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엄연히 말하면은 다른 용어입니다. 디켄팅을 하면서 에어레이팅 효과를 내기 위한 경우도 많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공기와 접촉을 시켜서 거친 와인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작용이 있죠. 그럼 디켄팅을 하지 않고 에어레이팅은 어떻게 하냐? 그냥 와인을 이렇게 열어두면 됩니다. 간단하죠. 와인을 먹기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미리 와인을 오픈해 두고 와인을 마시는 겁니다. 즉 와인을 깨우는 거죠. 닫힌 상태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감추고 있다가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본인의 진가를 조금씩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와인을 따릅니다. 와인을 따른 다음에 이 잔을 스왈로잉 하면서 계속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초심자분들에게는요. 굳이 비싼 디켄팅 장비를 사서 이렇게 부으면 와인이 더 맛있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와인을 충분히 미리 오픈해 두고 잔을 괜찮은 걸 쓰신 다음에 스왈로잉만 해줘도 충분히 와인의 진가를 맛보실 수가 있어요. 마시는 방법입니다. 와인은 3가지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보고, 맞고, 마시고. 보, 맞고 기억하세요. 와인의 색깔이 어떤지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꿀팁. 보통 분들은 여기서 그냥 막 이렇게 잔을 흔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와인을 푸어링 한 다음에 이걸 정지향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바로 향을 한번 맡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스왈로잉을 해서 향을 퍼뜨린 다음에 향을 맡으시는 거예요. 아마 다르실 거예요. 복합적인 풍미랑 많은 향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와인을 마십니다. 와인 마실 때 그냥 드셔도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각을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인을 입속의 공기층과 더 접촉시켜서 입안 전체를 코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향을 퍼뜨리기 위해서요. 근데 보통 이 행동은 테이스팅 할 때 많이 쓰는 행동입니다. 레스토랑이나 파인다이닝 펍 가셔서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드셔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냥 와인은 술이고 기호식품일 뿐이에요. 사실 마시는 방법이라고 해봤자 뭐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와인을 절대 원샷 하지는 마세요. 와인을 원샷 하지 않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뭐 기분 좋을 때는 당연히 원샷을 하실 수도 있는데, 비싸고 좋은 와인을 원샷 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인에는 정말 다양한 향과 맛이 담겨져 있어요. 아카데믹하게 가면 1차, 2차 숙성이 많이 된 와인 같은 경우는 3차 풍미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먹는 와인 1, 2만 원대 와인에서는 3차 풍미까지는 느낄 리는 거의 없고요. 만약 5만 원대 이상 와인 같은 경우는 더욱 복합적인 풍미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왈
팔로잉을 해서 향을 맡고 각을 하듯이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잔입니다. 소주를 마실 땐 소주잔, 맥주를 마실 때는 맥주잔. 와인 하면 레드, 화이트, 샴페인 등등 다양한데 뭘로 마시는 걸까요? 보통 와인을 마실 때는 보르도 와인잔, 부르고뉴, 샴페인 스파클링 잔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레드 와인, 화이트 막잔 같은 경우는 이마트나 다이소 같은 곳에 가시면 저렴하게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부르고뉴 와인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명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잔도 비싸고 와인도 비싸니까 부르고뉴 와인을 주로 따라서 먹는다 해서 부르고뉴 와인잔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부르고뉴 와인잔이라고도 하는데 딱 봐도 좀 비싸 보이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밑에 부피가 넓은 와인은 좁은 와인보다 가격대가 좀 비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부르고뉴 와인잔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입니다.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대 가격대를 형성하고 내부 부피가 크다 보니까 상단 쪽에 와인이 도달하기 전까지 풍미를 자유롭게 숙성시키고 와인을 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각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알코올을 꺾이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디캔팅 하지 않아도 기능으로서 좋은 잔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와인을 즐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격, 브랜드, 거품 빼고 오로지 와인 잔의 기능, 디자인만 생각하신다면 뛰어난 퍼포먼스와 비주얼을 가진 와인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막잔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나 인터넷에서도 저렴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지만 제대로 된 부르고뉴 와인잔 같은 경우는 가성비 좋은 상품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상품을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온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와인 냉장고가 없는데 어떻게 보관을 하냐? 레드 와인은 실온에서 보관하거나 살짝 차가운 온도로 보관하시면 좋고요. 절대 레드 와인을 세워서 뜨거운 곳에 놔두지 마세요. 코르크가 다 쪼그라들어서 안에 산소가 다 들어가요. 거의 뭐 10초거든요. 화이트 와인은 와인 냉장고가 없으시고 뭐 며칠 내로 드신다, 일반 냉장고에 두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와인 셀러가 필요한 거는 정말 와인들을 오래 보관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 온도로 계속 일정하게 와인의 퀄리티를 유지시켜야 되니까 올드 빈티지 와인들, 뭐 비싼 와인들을 보관할 때는 와인 냉장고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 외에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와인도 몇 병 없는데 와인을 보관해야 된다고 와인 냉장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고 냉장고에 놔뒀다가 먹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꺼내서 조금 온도를 올리시고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같은 날씨에는 이런 와인들을 베란다에 놔두시면 돼요. 겨울철에. 초급자, 초심자의 관점에서 와인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굳이 디캔팅을 할 필요는 없다. 1, 2만원대가 아니라 와인을 먹을 때도 굳이 디캔팅을 안 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인을 미리 열어두고 와인이 공기와 접촉되게 놔뒀다가 이 와인을 좋은 잔에 푸어링을 한 다음에 스왈링을 해서 드셔도 충분히 좋은 와인을 드셔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